혹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하겠으면 나중에 문제 풀릴 때라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따로 요청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미루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더 푸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 근데 유형이 되게 많잖아. 이번에도 18개인가 유형이었잖아요. 숙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만 풀어요? 유형별로 풀라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 나한테 1시간밖에 안 주어졌는데 1시간 안에 다 못 풀 것 같아. 30분밖에 없어. 그럼 유형별로 2-3개만 풀어요. 앞에만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내가. 뒤에 유형은 아예 못 보고 수업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나는 그냥 유형 몇 개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숙제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되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리고 뭐 얘기한 지 이틀밖에 안 지나서 계획은 좀 짜보셨어요? 일주일간의 계획은? 안 짜봤을 것 같은데. 받았는데? 언제 받았지? 지난 시간에 못 오지 않으셔? 그렇구나. 내가 답지 못 받았지? 맞아. 답지 또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저기 받았어? 못 받았지? 답지. 자, 저기 답지. 일단 풀어봅시다. 다시 얘기해요. 좀 계획적으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계획적으로. 336번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y는 그려보면서 생각할까요? 자,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얘가 y는 3의 x제곱이에요. 뭐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건 진짜 좌표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a라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났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a, y 좌표가 3분의 1이래요. 여기 1이겠죠? 이건 상관없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3분의 1이 나올 테니까. 근데 AC, BC가 1대1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C라는 애가 A, B를 1대1로 내분하는데 걔가 Y축에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닮은 비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요 삼각형이 있을 거지, 이렇게. 여기에 요 삼각형이 있을 거지, 이렇게. 요 삼각형 두 개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겠죠. 아니지. 그냥 2겠죠. 그럼 여기 좌표 얼마예요? 9. 질문이 저거 아닙니까? B점의 Y좌표는 뭐냐? 됐죠? 358번으로 갑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356 같은 문제를 풀어줬고 357도 비슷한데 357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 풀어본 사람들은 알 테고 안 풀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58번을 보죠. 얘는 어려워요. 어제도 이 문제 2번 풀었거든요. 월급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풀었어. 한번 들어봐. 안 푸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그 그래프 문제에서 교점의 위치라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제 형식이거든요. 봐봐요. 자, 거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좌표평면 위에 일단 얘가 있죠. 얘부터 그립시다. 조금 크게 그려야 돼서 뭐 2
자, 여기 일단 점근선이 있겠죠. 이쪽은 여기가 3.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절대값이겠죠. 그래서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원래 밑에 있었는데 뒤집어져서. 지난 시간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물어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뭘 그을 거냐면 얘를 그을 거예요. x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찾을 건데 그 교점이 x1, x2일 때 교점이 이렇게 된대요. x1은 0보다 커. x2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 이렇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면 잘 봐. 중요한 건 얘네 둘도 있긴 하지만 이 0이랑 2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교점이 저 사이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 자, 얘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얘가 뭐냐면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근데 거기 k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k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만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그죠? 돼요? 그럼 봐봐. 어떻게 지나가야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3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답이라는 거 잘 들어. 얘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x1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0이 있었잖아. 여기가 0이잖아 지금.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이 x2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뭐라 할 거냐면 여기다가 2를 잡을게. 이렇게 2를 잡을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답이죠, 얘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답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자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니, 이게 답인 건 알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K가 뭔데? 라는 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안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돼요. 틀려요. 왜? 여기에 x1이 있으니까요. 이해했어요? x2는 상관없지. 여기 x2 있는 건 돼. 이건 상관없어.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돼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노란색은 되고 노란색은 되는데 파란색이 안 되는 이유는 차이점이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 둘의 위치인데 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0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뭐야? 자,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gx라고 잠깐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f야. 요 노란색이 g야. 여기선 파란색이 g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잘 봐.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되게 많이 써먹어 이거.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긴 안 변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F0이야. 이렇게 F0. 맞죠? 차이가 뭐야?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G0이 여기 있는데 파란색은 G0이 여기 있어.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노란색이 되려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여기가 G0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려면 G0이 F0보다 커야겠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해야죠. 왜? 얘가 G0이니까 파란색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차이를 찾는 거야, 지금. 한 번 더 한다. 자, 이제 파란색은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잘 들어. 중요한 얘기 얘들아. 이제 보라색으로 갈 거야. 선생님 여기 조금 더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비껴나가게 그릴게요. 이렇게. 봐봐요. 이번엔 보라색이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는 걸 찾을 거야. 이렇게. 얘가 G라고 하자고. 이번엔. 얘가 안 되지. 얘가 왜 안 되냐면 봐. 여기가 X2야. 이렇게. 이보다 커졌지? X2가.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노란색이 답이야. 이거 안 돼. 보라색 안 된다고. 이해했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또 뭘 하냐면 아까 여기 뭐가 주인공? 0이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여기다가 내가 2를 그을게. 이렇게 2를 그었어. 잘 봐. 여기가 뭐야? F야? 하얀색이야? 여기가 F2야. 뭐야? 맞지? F2 값이야. 근데 왜 노란색은 뭐였지? 여기가 G야. 맞아? 자, 보라색 봐. 여기가 G야. 차이가 보이지? 노란색이 밑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F2가. 선생님 얘기했나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 아, 여기서는 G2가 F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교점의 위치야, 얘들아. 그럼 뭘 찾아? 얘네들이 중요하긴 하지. 그럼 선생님처럼 지금부터 뭘 하냐면 두 그래프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면 얘들아 그려 일단. 그 다음에 다 정답을 하나 찾아. 안 되는 걸 하나씩 밀어내.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얘랑 얘를 집어넣어서 차이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이게 기술로구만 나오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도 나와. 상학함수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나와.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 이해했죠?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여기서 끝이야. 왜? 자, 여기 1번. 여기 2번. 1번. G0이 얼마야? F0은 이미 결정돼 있어. F0 여기 2잖아. 심지어 거기 써있어 2라고. 그치? 뭐라고? G0이면 2의 K제곱이 2보다 커야 돼. 따라서 K가 1보다 클 거야. 그 다음에 2번. F2가 얼마야? 여기다 넣어봐. 숫자 되게 커. F2 얼마야? 80이라서 78이야. 78보다 커야 돼. 아니, 78보다 작아야 돼. 뭐가? G2가. G2는 2에 2 플러스 K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K가 자연수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뭐라고? 6제곱. 따라서 답은 K가 1보다 크고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풀면 돼. 뭐 대단한 풀이가 아니잖아. 결국에는 뭐야? 그래프, 평행이동. 아시겠죠? 기억해놔. 이런 스타일. 됐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까요? 367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2, x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수함수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의 a분의 3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최대값이 10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 모든 양수,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슬려야 돼요. 양수 A 값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냥 풀어? 아니지. 뭐가 중요해? 이 밑이 1보다 클까 작을까가 중요한 거야. 될까요? 그래서 1번 어떻게 할 거냐면 A분의 3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큰 걸로 한번 가볼게. 밑이 1보다 커. 그럼 큰 걸 넣으면 크지. 증가니까. 앞에 숫자 양수잖아. 앞에 숫자 양수야. 큰 걸 넣으면 커. 자, 근데 이거 다시 해봐.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A가 3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거기 보면 양수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요렇단 얘기야. 여기까지 써놔야지. 써놓고
그러면 F1이 최대가 F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넣으면 A분의 9가 10이야. 따라서 4분의 3입니다. 아니지. 잠깐만. A, F1 최대. 맞는데? 맞죠? 이렇게 됩니다. 4분의 3.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뭘까? A분의 3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밑이 A가 아니잖아. 밑이 A분의 3이잖아. 자, 요거 다시 풀면 뭐야? 희한하게 부등식을 많이 못 푸는데 부등식 뭐야? 요게 A가 3보다 크다지. 자, 그러면 감소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를 넣어야 최대겠지. 그럼 여긴 최대는 요거 이해 안 되면 또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예요. 여기다 넣었어. 그럼 요게 9분의니까 3분의 A제곱이겠죠. 이렇게. 근데 걔가 10이래. 이렇게. A는 양수니까 A가 6이겠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 근데 여기 질문 있어. 뭐가 빠졌거든? A가 양수라는 건 확인했단 말이야. 자, 이거랑 비교해봐. 그럼 여기서 A가 3인 건 어떻게 해? 해봐라. 하지 마. 왜?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수함수라고 써있잖아. 지수함수는 밑이 1이 된다라는 건 뺀다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 문제로 갔는데 앞에 지수방정식이란 말이 없으면 이것도 해야 돼. 부등식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 일들이래? 이렇게 봐. 갑자기 못 오고 이래? (381번으로) 가면 되죠. 네. 자, 이 문제가요, 되게 조금 유명한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쓸 게 많아서. 봐봐. 어떤 쓸 게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다 합성하거나 2차 함수를 지수함수에다 합성하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G에다가 fx를 합성해요. 근데 얘네 둘의 최대값이 같대요. 함수가 같은 게 아니라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여기도 모든이라고 써있네요. 모든 A값의 합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뭘? 잘 봐. 일단 해볼게. F에다가 GX를 합성해요. 1번 F에다가 GX를 합성합시다. 이렇게. 이거 우리 잘 아는 거거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A의 2X제곱 플러스 2의 A의 X제곱 플러스 1 이거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범위를 안 썼구나. 이 범위에서요. 이 범위에서. 네. 됐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 치환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GX에다가 fx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엔 뭐예요? 이거지. 아,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패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될 게 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풀어도 돼? 얘랑 비슷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쓸 게 많다고. 잘 봐.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죠. 내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이 y라고 그냥 쓸게요. y는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날 알아. 왜? 이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고. 근데 뭐가 결정이 안 된 거야? 범위가 결정이 안 된 거야. 근데 그 범위를 누가 결정해줘? 얘가 결정했잖아. 그러면 쟤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할 것인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자, 기억. 만약에 a가 1보다 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단 말이야. 즉 a의 x제곱이 이거니까 여기가 a의 제곱일 거고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시 적으면 얘가 t야. t가 a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제 여기가 우리가 되게 취약한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부등식 계산. 잘 봐.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지금. 맞지? 그리고 여기가 1,2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1이 여기 들어가냐고. 이게 질문이야. 이걸 알아야 여기가 최대인지 이거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최대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 괜찮아? 뒤로 밀어야겠다. 좀. 그럼 봐봐. a가 1보다 크지? a가 1보다 크지? 그럼 a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잖아. 뒤집으면. 이걸 우리가 되게 취약하다고. 그 다음에 a제곱은 a보다 크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권료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a분의 1보다 1 a 제곱이구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사이에 1이 있네?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 여기가 만약에 t가 a분의 1일 때, 여기 어딘지 몰라. 뭐 t가 a 제곱일 때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라 그랬어 아까? 최대값이네. 왜? 그러니까 얘가 맞지. 최대값이. 여기 최대값이 이렇게 결정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나 더 남았잖아. 뭐가 남았어? 두 번째 니은. 만약에 a가 여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적용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맞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a의 제곱보다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쓰면 얘가 t인데 얘가 a 제곱보다 얘가 a분의 1보다 작아. 그래프는 똑같아. 이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 역시 여기가 1,2야. 자, 또 한다 저거. 이거 여기다 적어볼까? 자, a가 이렇게 돼. 이 상황이야. 그러면 a분의 1이 1보다 커지지? 뒤집었잖아 또. 그리고 a 제곱이 a보다 작아. 2분의 1이면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긴 또 무슨 얘기야? 아, a 제곱 a 1 a분의 1. 여긴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약간 이런 것들이야. 부등식 계산. 그럼 여기도 봐봐. 이 사이에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여기가 t가 a 제곱이네.
여기가 만약에 t가 a분의 1이네. 요렇게 그릴 테니까 여기도 최대가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 중에 하나 한 거야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쓸 게 많다고. 쓸 게 많다고. 봐봐. 두 번째. 이번에는 g에다가 fx를 넣을 거야. 그럼 얘가 a의 fx 형태인데 범위는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fx 저기 만들었네. 마이너스니까 저거 한꺼번에 갑니다. 똑같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또 그려. 이렇게. 이번엔 x로 그린 거야. 여긴 t고 여긴 x. 자, 여기가 1,2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더 멀다. 그지? x가 마이너스 1, x가 2. 이렇게. 요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짠, 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fx의 최대는 2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f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나눠. 왜? 이제 얘를 여기다가 적용할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똑같아. 기억. a가 1보다 클 때. 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니은 만약에 a가 6이라면 바뀌겠지? 뭐가? 부등호 부호가.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기억과 기억이 가는 거고 니은과 니은이 가는 거야. 왜? 얘네 둘의 최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기 어차피 최대가 다 2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2야. 얘도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 기억과 니은을 가져오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여긴 뭐가 돼? a가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a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얘들아 거기 곱이 아니라 합이야. 얘네들이 더하면 답은 1번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쓸 게 많잖아. 서술형으로 나올 법하지. 이 정도면. (398번) 볼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와 이거 어려울 거야 얘들아. 이거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해볼까나? 지워도 되죠? 한 문제 통으로 푼 거라서 지웁시다. 여기서도 이 문제도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야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수로그 함수, 지수랑 로그에서 대수 비교가 나온 형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처럼 밑을 맞춰주거나 지수를 맞춰줘서 비교하는 거. 근데 그게 맨 처음에 했는데 안 돼. 그럼 그래프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프로 가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수 비교를 할 거야, 지수랑 로그를. 근데 밑을 맞춰주는 거랑 지수를 맞춰주는 걸 했는데 안 돼. 그럼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양수 ABC가 있는데 자, 3분의 1의 A제곱이 로그 2의 A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B제곱이 로그 3의 B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의 C제곱이 로그 3의 C예요. 여기서 ABC의 대소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되게 어려워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봐봐. 아니, 그냥 보기에도 이거 여기다 넣어서 풀 수 있어? 2의 요 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라는 걸 못 풀지. 풀 수가 없어. 심지어 저거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죽어 풀다가. 아니, 뭐 내가 보면 못 풀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프로 가라 했잖아?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런 얘기야.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a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 a를 넣었으니까 같잖아, 좌표가. 교점이라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a다. 이런 얘기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3의 x의 교점이 b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의 교점이 c다. 이런 얘기라고요. 돼요? 자, 그럼 그립시다. 겹치는 거 몇 개 있잖아. 얘랑 얘 겹치고, 얘랑 얘 겹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4개가 나와야 돼요. 해보자고. 저 그래프 4개를 그려봅시다. 자, 좀 생각보다는 크게 그려야 돼서 여기에 한 1, 2, 3 이렇게 잡고요. 1, 2, 3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3분의 1의 x제곱 보이죠? 3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3을 지난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즘 지나겠지. 0,1.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요게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그릴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 요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 지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일부러 좀 많이 뛸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걸 여기다 적을까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 구할까요? 로그 3x면 3 넣으면 1 지나요. 여기. 그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요게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하나 더. 자, 로그 2x. 2 넣으면 1 지나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얘가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 잘 봐. 잘 보세요. 자, 얘는 뭐라고? 얘랑 얘야. 그럼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맞아요? 로그 2니까. 노란색이랑 보라색. 하얀색이랑 파란색이랑이죠. 여기가 A겠네. 여기가 A. 돼요? 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맞죠? 여기가 B예요. 맞죠?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여기요. 여기가 C네. 끝났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401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로 겁을 준 것 같은데 401번으로.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은 다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 그냥 딱 눈치를 채면 할 수도 있긴 한데
402번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잘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거의 다 나와요. 402번은.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일단 401번부터 보죠. 자, 401번입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건데 가끔 숫자를 이렇게 줘버리면 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봐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요. A를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1 더하기 100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되려나? 네, 1분의 100일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는 101분의 100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적을게. B 똑같지? 밑에가 100분의 1이고 여기가 반대로 100분의 10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냥 물어볼게. A랑 B 중에 뭐가 더 커? 아무것도 안 했었나? 그냥 이렇게만 썼어.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지수가 클수록 크지? 크잖아. 얘가 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A가 B보다 크다? 아니, B가 A보다 크다는 게 바로 나와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 뭐지? 할만하지? 좋아요. 그 다음에 C로 갑시다. C는 이렇게 써도 돼요. 1 빼기 100분의 1 쓰고 지수를 똑같은 걸 썼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또 지수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1 빼기 100분의 하고 여기는 또 뒤집었어. 99분의 100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냥 물어볼게. C하고 D 중에 뭐가 더 커? 밑이 1번은 1보다 작아. 지수만 봐봐. 얘가 크지? 그럼 뭐가 더 커? C가 더 크지. D, C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뭐만 해결하면 돼?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 아니면 얘네 둘 중에 뭐가 더 작냐 크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났지 거의 그러면. 질문 이렇게 물어볼게. 이렇게 물어볼게. 딴 얘기로 좀 넘어와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위에서 푼 거랑 거의 비슷한데 위에서 했었다는 얘기랑 그 402번이랑 이쪽에서 푼 얘기랑 비슷한데 잘 선생님 질문 한번 들어봐봐. A의 A제곱이랑 B의 A제곱 중에 뭐가 더 크니?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이걸 하기 전에 그럼 이거부터 할게. B의 A제곱이랑 B의 B제곱 중에 뭐가 더 커요?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미치기보다 큰데? 얘는? 이거죠. 아니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한테 어렵다니까. 신기하지? 별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내면 어렵다고. 지금 이거랑 다르게 뭐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지금 내가. 그치? 그런 다음에 물어볼게. 얘네가 크니 얘네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자. 자, 얘랑 얘를 비교하자. B의 A제곱이랑 B의 아니 똑같구나. 여기가 똑같구나. 여기 똑같으니까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BB제곱을 하면 되나? 내가 여기 잘못 썼구나. 아닌데 똑같은 건데 잠시만요. 맞는 건지 숫자가 두 개밖에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게. A가 A제곱이 있을 거고 B에 B제곱이 있을 거야. 뭐가 더 커요? 내가 방금 지웠거든, 답을. 이게 다 큰 거 아니야? 아니, 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얘기할게. 아니, A에 A제곱이 있고 B에 A제곱이 있어. 근데 얘가 크다 그랬잖아. 그지? 잘 봐. 비교를 잘해. 그 다음에 B에 A제곱이 있고 B에 B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근데 내가 뭘 물어봤냐면 얘가 크게 이렇게 물어봤다. 왜? 둘 다 얘보다 크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A의 A제곱이랑 B의 B제곱 중에 뭐가 더 크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까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에 A의 B제곱을 썼어야 되구나 이렇게. 잘못 쓴 거네. 다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내가 헷갈리게 만들었어. 다시. A의 A제곱이랑 A의 B제곱은 얘가 커요. 그쵸? 미안.
그 다음에 B의 A제곱이랑 B의 B제곱은 얘가 커요. 맞죠? 선생님이 아까 잘못한 거야. 자, A의 A제곱이랑 B의 B제곱이랑 뭐가 더 커요? 이제 니네한테 어려운 게 이거라고. 근데 잘 봐. A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에 A에다가 어떤 양수인 N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절대 1을 못 넘어. N이 양수면. 그렇지 않아? 뭘 집어넣든지 간에 절대 1을 못 넘어. 그치? 맞잖아. 뭘 해야 1을 넘을 수 있어? 음수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뒤집어지면서 커진단 말이야, 1보다. 그치? 맞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넣니? 양수를 넣었다고. 그럼 얘는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무조건 1을 넘어. 양수를 넣으면. 그러니까 얘네 둘의 비교는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얘가 무조건 크다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 작다고. 근데 여기다 다 뭐 넣었어, 지금? 양수 넣었잖아.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한 가지 더 해줄게. 잡혀. 근데 이거 지울게요. 헷갈려서 미안.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봐봐. 여긴 1보다 큰 애들 있지. 그 밑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 이것도 밑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얘는 되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양수를 넣고 여기다가 양수를 넣었을 때는, 그치? 작아지고 커지는 건 맞지만 얘네들을 비교했을 땐 이 위에 당연히 크겠지. 이게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이미 끝난 거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지 않으면. 근데 희한하게 고민이 된단 말이야. 얘가 큰가? 얘가 큰가? 이러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건 다 괜찮고 404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푸는 사람 있나 보네,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404번 볼까요? 너무 어려워서 안 푼 건가요? 봐봐. 404번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그런 거예요. 얘가 나중에 기출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얘기는 선생님이 방금 여기 썼던 얘기는 402번이랑 403번에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한번 해보시고. 403번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밑이 1보다 작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지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404번은 달라. 봐봐. 만약 나중에 시험 문제에 402번이 나오면 B에다가 2분의 1 넣으시고 A에다가 2를 넣으세요. 그럼 금방 끝나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럼 금방 끝나요. 자, 404번 봐봐. 얘는 근데 우리가 했었던 이 방법대로 잘 안 풀려. 완전 좀 다른 방법이야. 자, 봐봐. 무슨 얘기인지. 세 양수 ABC에 대해서 3의 A제곱이 5야. 이렇게. 그 다음에 C의 B제곱이 29야. 그 다음에 8의 C제곱이 27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딱 보기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거 로그로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그로 바꿔도 답이 안 나와. 봐봐. 얘가 A는 로그 3의 5야. 이렇게. B는 로그 7의 29야. C는 뭐 로그 8의 27인데 이게 다시 하면 뭐 로그 2의 3 정도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나와. 쟤네들끼리 비교할 수 있어? 못하지. 밑이 다른데? 밑을 맞춰줄 수도 없어. 그렇다고 막 상용분 계산해? 죽어. 풀다가. 29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혹시 이게 한눈에 보이나 봐. 뭐로 할 거냐면, 5, 29, 27?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꿀 거야. 얘를 9의 A제곱이 25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7이니까 좀 더 크잖아. 크네. 8의 C제곱이 27이래. 그 다음에 크네. 7의 B제곱이 29래. 25, 27, 29야.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를 딱 떼봐. 숫자만 떼. 이런 얘기잖아. 9의 a제곱보다 8의 c제곱이 크고 7의 b제곱이 크대. 얘네 둘을 봐. 얘들아, 밑수가 9가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c가 더 크지 않겠니? 얘가 더 큰데. 이거 어려운 얘기일까? 한 번만 더 고민해 줄래? 다시 그래프 또 설명해 줄 건데 기다려봐. 얘네 둘만 비교하라고. 밑이 9고 여기 8이야. 근데 얘가 크대. 그럼 당연히 c가 크겠지. 아니야? 그래야 되잖아. C가 같다, A랑 C랑 같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 여기도 봐. 8이랑 7이야. 그럼 B가 더 크겠지. 이런 얘기야. 아, 모르겠어? 그럼 봐봐. 그려줄게. 잘 봐. 그려도 되니까.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엄청 이제 큰 그래프를 3개를 그릴 건데, 여기 밑에가 1이야.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처음에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얘가 Y는 7의 X제곱이야. 이렇게. 괜찮을까요? 눈을 뜨세요. 자, 요렇게 그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녀석이 뭐냐면, 얘가 8의 X제곱이겠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 있을 건데 얘가 y는 9의 x제곱이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7이야. 여기가 29인데 여기 25부터 넣자고. 그럼 25래. 여기에 25가 있다 쳐. 이렇게 여기 25가 있어. 25가 만나는 애가 여기가 a야. 그치? 9의 a제곱을 해서 25가 됐으니까. 이해했니?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더 위에 뭐가 있냐면 27이 있어요. 여기에 27이 있다고 치자고. 27. 그럼 얘랑 8이랑 만나는 데가 여기가 C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건 조금 더 위에 뭐가 있을까? 29가 있겠지. 걔랑 얘랑 만나는 데가 여기가 B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 얘기라고. 눈으로 보기엔 이게 더 편하지? 근데 왜 니네 감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아, 당연히 C가 크겠지. 당연히 B가 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랑 좀 다르죠? 대신 방법은 똑같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 지수랑 로그를 대수 비교하는데 내 손에서 잘 안 돼. 내 손에서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냥 밑 맞추고 지수 맞추고 이게 안 돼? 그럼 무조건 그래프로 가야 돼.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가 5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27, 29? 아, 그럼 방법 하나 기억합시다. 제곱해서 25 만들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10번 볼게요. 니네가 질문 안 했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410번. 지난 시간에 유형 18번까지 했죠? 거기서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할 거야, 지금.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해보자고요. 많이 안 풀었더라고.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410번. 자, 이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보다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대소관계를 우리가 못한다고 했어. 잘 들어 선생님 얘기. 이상하게 이런 대소관계를 못해.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차라리 409번은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답답해. 410번은. 얘가 달라서 내가 지금 푸는 거야. 나머지는 얘처럼 그래프를 그리거나 교점을 찾거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니야. 봐봐. 얘도 그래프 그릴 거야? 그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 제곱인데? 못 그린다고. 제곱이야. 그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범위가 여기 등호 들어갔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범위야. 근데 A라는 녀석이 이거래. 로그 A의 X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로그 A의 X 여기만 제곱이야. 이가 앞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C는 되게 특이해. 로그 A에다가 로그 A의 X를 또 집어넣었어. 이런 식으로. 눈을 뜨시오. 됐나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로그 A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1 로그 A의 X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곱해.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제곱했으니까. 얘는 2배 해. 그럼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 대수 비교 안 된다니까. 얘는. 근데 얘는 끝났지. 얘는 왜 끝났어? 이거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A를 하나 더 적을까요? 이렇게. 괜찮아? 아니, 이 때문에. 이가 A보다 크다며.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다시 여기다 로그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로그 A를 하면 0. 로그 A의 X.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A의 2가 되고, 이게 1이 되잖아. 여기다 로그 A 하면. 이렇게. 그럼 얘는 1보다 작네. 내가 방금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작겠지. C가 제일 작은 건 찾았다고. 그래서 범위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A에서 B를 뺄 거야. 대소비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로그 A의 X의 제곱에서 2의 로그 A의 X를 빼지. 그래프를 그려도 돼. 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얘를 로그 A의 X로 잠깐 묶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려. 이렇게 되지. 근데 얘 뭐라 그랬어? 방금? 양수지. 얘. 양수야. 근데 2가 더 크다며. 2가 더 크다며. 얘 음수네? 음수네. 이게 나온다. 이해하셨죠? 하루 방법이 달라 얘는. 왜? 니네가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이 그래프를 못 그려. 못 그려. 이게 원래 풀이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봐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로그의 그래프를 그려. 로그 AX의 그래프를 그려. 이보다 크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게 제곱이라서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 여기 되게 쉬운데 416페이지 엄청 쉬워요. 아니 74페이지 되게 쉬워요. 좌표만 잘 잡으면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이거 오늘 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가면 나온다고. 그거의 전초전이야. 자, 거기서도 416번만 풉시다. 그거 풀고 쉴게요. 이렇게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그래프 그리는 동안 풀어봐. 좌표를 잘 잡아봐. 해봐봐. 연락도 없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이랑 로그 2의 x인데 내가 그래프 잠깐 그릴 테니까 좌표만 잘 잡아서 한번 풀어봐봐.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쪽 걸 먼저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C.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볼까요? 풀어봤어요? 자, 좌표만 잡아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좌표만.
뭐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는 2분의 1인데 여기 위치가 2라서 그래. 역함수 관계가 아니잖아. 대부분 다른 것들은 역함수 관계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자 좌표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 D를 넣으면 여기가 D고 여기가 2죠. 이렇게. 괜찮죠? 거기서 쓰여져? 안 쓰여져? 봐봐. Y는 X잖아. D, D,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좌표가 뭐냐면 2를 넣었더니 D가 나왔대. 그럼 로그 2에다가 2를 넣었더니 D가 나왔대. 적어놓자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C겠지. C가 될 테니까. 여기가. 그죠? 그럼 요 좌표는 로그 아니지. 여기 로그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D제곱을 하면 C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는 2분의 1에 B제곱을 하면 D네. 이런 얘기고, 여기는 2분의 1에 A제곱을 하면 2다. 이런 얘기죠. 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봅시다. 내가 얘기했다. 저것만 다 잡아놓으면 다 풀려요. 기억! 뭐라고요? 네, 2분의 1에 D제곱이 C래. 여기 나왔죠? 이거 동그라미 치면 돼. 자, 니은. 거기서 얘가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잘 봐요. 이걸 다시 적어볼래? 이게 무슨 뜻이야? 2에 B제곱을 하면 이거라며. 저기 2 보여? 이거 보여? 여기다 적어. 2분의 1에 A. 다시 얘기하면 2에 마이너스 A. 얘랑 얘랑 같으니까. 되죠? 디귿 볼까?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C랑 2랑 곱하면 1이래. 자, C가 뭐야? C가 요거네. 그치? 저거, C가, 2분의 1의 D제곱. 2가 뭐야? 저기. 2분의 1의 A제곱. 그럼 2분의 1의 A 플러스 D인데, 방금 0이라며. 예, 맞죠? 좌표만 잡으면 나온다니까. 근데 못 풀겠다고?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416번인데? 아니야. 충분히 풀 수 있어.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거면 지금 주무세요. 자, 앞에 했었던 유형이랑 비슷한데 앞에는 지수 위주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고 여기서부터는 로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유형 19를 보면 우선은 로그 그래프에서 비율을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엔 지수보단 쉬워요. 근데 이것도 거꾸로 가면 어렵거든요. 417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좌표만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좌표만 잘 읽어도요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얘가 y는 로그 2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가 2다. 그래서 여기가 c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b가 있는데 여기가 p다. 여기가 b래요. 그리고 거기에 뭐 a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높게 잡았구나. 여기가 a래요. 그랬더니 여기가 16이래요. 이렇게. 그럼 뭐 이미 다 나왔죠. 좌표는. 얘가 로그 2x면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4일 거고요. 이렇게. 우린 b만 구하면 되는 건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a 빼기 b가 2배의 b 빼기 c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4 빼기 b가 2배의 b 빼기 1이다. 이렇게. 뭐 계산하시면 뭐 b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b를 구하는 게 아니죠. b가 얼마야? 이렇게 넘어오면 3b고 넘어가면 6이라서 b가 2예요. 2예요. 여기 얼마겠어? 4겠죠. 뭐 이런 얘기예요. 좌표만 잘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런 좌표 잡는 문제들이 좀 뒤에 가면 다른 형태들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으로 갈까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그 함수 하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성질을 볼 건데 할만하거든요? 네. 무슨 문제였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뒤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그래프 형식, 여기 있다. 428번 잠깐 볼까요? 앞에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고 풀면 되는데 잘 봐봐. 여기 유형이 그래프가 하나도 없다. 보이니? 76페이지, 17페이지에 지금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 결국에 뭐란 얘기야? 니네 보고 그리란 얘기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걸 확인해서 풀라는 거죠. 자, 428번을 그냥 한번 볼게요. 질문이 뭐야?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거야. 즉 뭘 찾는 거냐면 감소함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바보같이 밑이 1보다 작으면 전부 감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쵸? 왜?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고 x 앞에도 마이너스 붙어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해요? 그러면 뭐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처음 건 쉬워. 마이너스 두면 1번은 이거잖아. 1번은 그냥 이거야. y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의 x 플러스 2제곱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아닐 거고. 2번을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문제가 뭐냐면 2분의 1인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맨 처음에 잘 봐. 맨 처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다고.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어. 근데 마이너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고. 증가잖아, 그러면. 이해해요? 얘는 필요 없어, 2는. 이제 그 다음부터 봐. 어려워졌어. 로그를 가져다가 평행이동하고 또 마이너스 붙였어.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니네가 풀어봐. 내가 안 가르칠 테니까. 할 수 있지.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선생님처럼 대충이라도. 근데, 자,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또. 시험에 나왔다, 시작. 나 같으면 3번에다가 이직거리를 할 거야. 잘 봐. y는 앞에가 마이너스네. 물론 그래프가 딱 떠오르면 매우 땡큐지. x-2 플러스 1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해서 그냥 이렇게 가도 돼. 로그에 여기 2가 x-2 플러스 1이야. 이건 당연히 그럼 증가겠지. 밑이 2로 바뀌었으니까. 평행이동 상관없다고. 근데 만약에 나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x에다 처음에 3을 넣어. 그 다음에 x에다 4를 넣어. 값이 커졌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아니, 질문이 그거잖아. x값이 커질 때 y값 작아지는 거 물어봤잖아. 3 넣으면 여기가 0이야. 1이지. 4 넣으면 여기가 1이야. 2지. 커졌네. 아니잖아. 얘는. 그럼 얘도 아닌 거야. 어때? 훨씬 쉽지 않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야. 4번에다가 x에다가 0을 넣고 x에다가 1을 넣어. 커졌는지 작았는지 확인해. 5번도 마찬가지야. x에다 0을 넣고 x에다 1을 넣어. 그럼 바로 답이 나와. 선생님 얘기 이해했니? 응. 안 되면 그렇게 해라도 해야지. 물어본 게 그거잖아. x값이 커졌을 때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래프들끼리 되는 거예요. 430번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풀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다음 유형. 유형 21로 갈까요? 여긴 안 할게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것도 좌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에서 일치했다 라는 걸 푸는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유형 22로 가요. 자, 이제 뭐가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앞에는 함수식을 주고 그래프를 네가 그려서 거기에 성질을 찾는 건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주거나 어떤 함수의 미정계수를 주고 걔의 성질을 주거나 그래프를 줘서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수로그 함수 설명할 때 뭘 중점적으로 얘기했냐면 잘 기억해봐. 점근선이야.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440번 봐봐. 물론 지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봐. y는 이렇게 돼 있어. 로그 2에 이거의 그래프래. 걔가. 근데 자, 뭐부터 눈에 들어와야 되니 얘들아? 점근선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여기가 2래. 이렇게. A 얼마야? A가 2여야지. 자, 점근선을 적으라니까? 점근선을 적어. X가 뭐야? 마이너스 2야. 여기 정의가 어떻게 해야 돼? 아, 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2라고. 아니, 크거나 같은 거 아니지. 커야 되지. 이렇게. 내가 그때 분명히 점근선이랑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 그럼 A를 구했으면 요거 넣으면 되잖아. 0 넣었을 때 2 나온다. 대입하면 끝. 나오는 거야. B가 1이겠지. 바로 풀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점근선. 아시겠죠? 까먹지 마. 얘기했어. 점근선. 오케이? 아,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니네가 안 물어본 거 중에 뒤에 있었나? 어딨지? 그 문제가 대소관계 아니고 지나온 걸까? 아니면 뒤에 있는 걸까? 여기 있다. 잠깐만 앞에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이 점근선 때문에 중요한 354번이 있거든요. 354번 한번 보고 갈까요? 물론 푼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수투 때 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나야 된대. 354.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 나중에도 다른 형태의 문제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잘 봐봐. 자, fx가요 2의 x제곱 플러스 k고요. 점근선 gx가요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이거 기억나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의 x1이 g의 x2보다 크거나 같다. 요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수투 때 내가 얘기했었어, 저거. 뭐랑 다르다고. 여기다 설명하고 저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점근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오면 그냥 바로 점근선으로 푸셔야 돼요. 뭐 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다른 것도 질문 안 한 거 보니까 대부분 풀었으면 기억을 하나 보네요. 자, 일단 저 얘기부터 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 fx가 있어. 그 다음에 g가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1번은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대. 요걸 푸는 문제가 있고요. 2번 문제는 제야. 임의의 두 실수 x1이랑 x2가 있을 때 f의 x1이 항상 g의 x2보다 크대요. 아니면 좀 크거나 같대요. 둘이 문제가 같아요? 그럴 리가. 같으면 얘기하겠니? 다르니까 얘기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투 때 했다니까? 잘 봐. 이런 얘기야. 기억해야 돼. 부등식에서 풀었던 거예요. f가 4차야. 이렇게 얘가 f다. 이렇게. 근데 g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 애가 g야.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이걸 만족해요. 이걸 만족해요. 그죠? 그냥 어떤 선을 그었을 때 항상 f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x는 같은 x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요거를 만족하지 않죠. 어째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1을 잡고 여기다가 x2를 잡으면 g의 x2가 더 크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수투 때 했어 내가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에 fx의 최소가 gx의 최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이해하셨죠?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얘도 그 문제거든? 근데 잘 봐. 이렇게 이해를 했어도 상관없고 솔직히 얘를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문제기는 해요. 근데 저기 얘가 바뀌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잘 봐. 잘 보라고 했다?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제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너무 높다.
조금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애가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3x제곱이야. 6만큼 올라갔을 테니까 잘 봐. 여기가 6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얘가 6이야. 그럼 저 녀석의 그래프는 분명 약간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요거겠죠. 괜찮을까요?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2x제곱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k만큼. 근데 제가 더 크대잖아. fx가 더 크대잖아. 얘보다. 어떤 점 다르게 잡더라도. 맞아요? 그럼 얼마만큼 올려야 되냐면 이만큼은 올려야겠지. 여기가 점근선 k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크겠지.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 점근선보다 얘가 더 크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k가 6보다 크면 되는데 질문 등호 넣어도 돼요? 혹시 넣어도 되지 안 만나니까 둘이 같아도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점근선 문제니까 점근선을 비교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평행이동에도 상관없다. 이게 평행이동이긴 하지만 X축으로 평행이동에도 전혀 상관없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점근선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그거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푸니까요. 다시 뒤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445번인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봐봐 여기도 점근선이야. fx랑 x축의 교점이 점근선 위에 있도록 하는 그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형 23도요. 평행이동의 활용인데 평행이동의 활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평행이동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서는 좌표를 잡아서 풀면 되잖아. 근데 여긴 아니야. 여긴 니네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446번 같으면 A의 X좌표를 A로 잡을까? B의 X좌표를 A로 잡을까?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어떤 4분면 중에 하나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봐봐.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갈까요? 뭐 나중에 사인이나 코사인 나오긴 하는데 사인, 코사인은 그렇게 나올 일이 별로 없긴 해요. 보세요. 자, 지수함수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뭐 x-m 플러스 n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a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여긴 지날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얘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안 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 4분면이랑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쵸? 1, 4분면이랑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쵸? 안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2,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고 4,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언제냐면 A가 1보다 클 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2, 4분면을 안 지난대. 여기는 안 지난대. 그럼 요거지. 어디야? y절편 0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2, 4분면 안 지난다. 그럼 4, 4분면 안 지나면 이 위에 가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때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그럼 a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바뀌죠. 왜? 원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또 뭐 안 지나가요? 1, 4분면 안 지나가요. 3, 4분면 안 지나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 1, 3면 안 지나가는 거. 절편만 따지면 된다고. 근데 로그로 가봐. y는 로그 a에 x-m의 플러스 n이야. 이번에는. 자, 그럼 로그는요? 같은 얘기예요. 증가 그래프면 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a가 1보다 크면.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평행 이동시키면. 맞아요? 그럼 얘 또 어디 안 지나가요? 그쵸? 2, 4분면. 4, 4분면 안 지나가요. 역시나 절편만 따져주시면 된다고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그래프 개혁을 잘 대충이라도 그리면 돼. 그래서 절편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만 확인하면 여기 있는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다고. 몇 사분면은 안 지난다. 몇 사분면은 만난다. 이런 것들.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넓이로 갈 건데요. 넓이로 갈 건데요. 넓이로 가면 문제가 뭐예요? 처음엔 쉬워요. 근데 만약에 455번 같은 경우 잠깐 볼까요?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냐면 x 밑에 게 같으면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겹친다 그랬죠?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잘 봐. 자, 만약에 걔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난 반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다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른 요 모양에서 요 넓이를 구해달래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야.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얘가 y는 a의 x-m의 플러스 n이고 얘가 y는 밑에가 똑같은 거지. x-p의 플러스 q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맞아요? 아니야. 잘 봐. 이거 같은 곡선이야, 얘들아. 같은 곡선이야. 같은 곡선이야. 곡선이 움직인 거라니까? 곡선이 움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갔죠. 아니요?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럼 저건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직사각형 어떻게 만들어요? 직사각형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 얘들아, 이게 직선이야. 빨간색이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어디 모양이 똑같다고요? 여기 모양이 똑같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곡선의 모양이 똑같겠죠. 평행이동한 거라니까. 평행이동한 거라니까.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잘라요? 평행사변형을 만드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려면 여기를 자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여기 모양이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왜?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선생님 모양을 잘못 그려서 잘 안 보이나요? 이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구하면 돼요. 노란색. 되실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봐. 거기 455번을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2분의 1 x제곱에서 y는 2분의 1 x-3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죠. 맞아요? 그쵸? 그럼 잘 봐. 이 높이 어떻게 구해요? 이 높이. 이게 봐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라며.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에 높이랑 똑같아요. 좌표랑 y랑 이렇게 똑같아요.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찾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거요. 가로. 높이는 알았단 말이야. 가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로는요? 자, 책에 보면 2x 플러스 9랑 2x 플러스 1이 있죠. 직선.
맞습니까? 걔네 둘 사이의 가로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맞잖아. 이 두 직선. 선생님 여기 그어놓은 이 두 직선. 네, 요 가로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럼 바로 답이 나온다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평행이동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또 이게 나와 있어요. 계속 나와요. 456, 457. 근데 얘는 더 쉬워. 좌표가 좌표 들어가고 좌표 들어가고 좌표 들어가서. 459도 마찬가지, 460도 마찬가지. 다 이런 패턴이에요. 여긴 지수, 여긴 로그 이렇게 들어간 거야. 패턴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다고요. 잘라서 붙여서 평사 만들기.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건 해봐. 해보면 아마 그 얘기구나 라고 할 겁니다. 모르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어줄게요. 뭐 아마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풀어왔다면. 이따가 풀 시간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와 역함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혹여나 어제도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보통 맨 처음에 y는 fx가 와요. 이렇게 와서 나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분증가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되면 가. 너 못 만들어. 그래서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1대1 대응은 필요충분 조건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 다 배워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요? x는 하고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요. 얘랑 얘랑은 같은 식이에요. 식이 같다고. 이따 선생님 보여줄게. 근데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역함수예요. 여기서 x랑 y랑 트레이드 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가지가 있죠. 1번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자리를 바꾸죠.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랑 로그함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가 y는 x축 대칭이라는 거죠. 저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차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2x-1이 있어요. 1대1 대응이죠.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 맞아요? 그럼 얘를 확인했으니까 x는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같은 식이죠. 식이 둘이 같다고. 변형만 해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얘네 둘 사이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야.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근데 포인트는 나중에 선생님이 이 얘네들이 같은 식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해서 여기서 문제를 풀 때와 여기서 문제 풀 때가 약간 달라요. 그냥 함수에서 문제 푸는 거,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살짝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 나오죠? 아니다,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2 넣으면 3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가 2,3을 지나요. 그럼 얘는 3,2를 지나지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F에다가 A를 넣어서 B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는 B를 넣으면 A가 나와야죠. 저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거기 462번 보세요. 462번. 그러니까 물론 역함수 구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어떤 건 대놓고 역함수 구하라고 해요. 특히 어떤 거 467 같은 건 역함수 구하라고 해요. 나중에 할 거야. 왜냐면 이건 서술형으로 가끔씩 나오니까. 근데 자, 얘도 한번 해볼까?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됐어. 근데
fx가 이렇게 되겠다고. 로그하고요. 여기가 2인가요? 3이네. 3에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질문이 이거란 말이야. 합성에 2 넣으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물론 역함수 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역함수 구해볼게 내가. 자, y는 로그 3에 2x제곱 플러스 1이에요. 뭐 x가 0보다 크면 1대1 대응이겠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겠지. 그럼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3의 y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이 2분의 3의 y제곱 빼기 1이에요. 맞죠? 근데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루트 2분의 3의 y제곱 빼기 1이고 얘를 바꾸면 역함수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여기 이해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거거든? 근데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풀자고요. 여기 이게 있네요. 그래서 내가 f의 역함수에다가 2를 넣은 걸 먼저 구하려고 해요. 얘를 잠깐 p라고 해요. 그러면 f에다가 p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그지? f에다 p를 넣어요. 그러면 로그 3에 2p 제곱 플러스 1을 했더니 얘가 2야. 그러면 2p 제곱 플러스 1이 8이네. 아니죠. 9죠. p가 2겠지. x 값은 양수일 테니까. 그럼 얘가 2래요. f 역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2래요. 그럼 얘도 끝났네. f 역함수에 또 2를 넣을 거니까 답이 2겠지. 이렇게 풀란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얘가 원하는 건. 물론 역함수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풀란 얘기예요. 대부분 다 거기 문제가 그래요. 점근선 이런 거 구하는 거 빼고는.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 464는 역함수 구해야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역함수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지울게요. 뭐가 나오냐면, 자, 예전에 1학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구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y는 x랑 교점. 그쵸? 네,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봐봐. y는 fx랑 그 역함수가 존재해서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하나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1학년 때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갈까요? 나중에 지수로 구하면서 문제 되게 더러운 문제나 아니면 수능 기출이랑 모평 같은 경우를 풀면 이 문제가 보일 거예요. 여긴 없어. 여긴 없고. 너 기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수능 기출? 뭐 이런 쪽에 감이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줄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무슨 얘기냐면, 자, fx가요. 이거예요. x-1의 제곱인데 여기까지만 쓸게요.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맞죠? 조금만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1대1 대응이잖아요.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 y는 x-의 제곱이었으니까 x-1은 뿔마 루트 y죠. 이렇게. 근데 x가 1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루트 y가 되고 x는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y는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칸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둘이 y는 x에서 만나긴 하거든요.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만나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요. 그럼 아니잖아요. 1학년 때 있는 얘기 했어.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되게 위험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려면 여기에 증가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증가만 적게 돼요. 증가만. 감소인 경우에는 저 점 말고 다른 점에서도 또 만나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지수라고 하면서 나와요. 정의되는 걸로 해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건 틀려요. 이렇게 가는 건. 이건 맞아요. 맞죠? 이거의 교점은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건 증가만 가능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그래프를요. 여기는 이렇게 무슨 함수지? 지수 함수를 뒤집은 거 이런 걸 하나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함수 뒤집은 걸 하나 줘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돼요? 그럼 얘가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교점이 이렇게 그려요. 역함수니까. 맞잖아요? 이게 y는 대치니까 얘가 이게 넘어오고 얘가 이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교점이 y는 x축에 있지 않고 여기랑 여기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 얘기? 그래서 항상 증가일 때만 저게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제, 그러니까 진위형의 문제에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겠지. 이거의 교점은 이거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됩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뭐 거기서 만난다라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가 은근히 좀 작네요. 자, 471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포인트를 하나 잡읍시다. 거기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g에다가요, fx를 하면 x가 나온대요 라고 하면 g가 항상 f의 역함수예요 라고 하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 항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보통 대부분이 다 되긴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함수예요. 아시겠죠? 1대1 대응이고 모든 실수 x에서 저게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역함수라고요. 그럼 역함수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뭐 함수를 줄 건 대부분 다 적어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85페이지에 유형 30번 이제 또 넓이 나오는데 여기를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랑 477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도 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역함수니까. 잘 봐. 477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선생님이랑. 어려워 보이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래프 그리는 동안 풀어봐봐. 내가 그리는 동안 풀어보세요. 뭐 예전에 우리가 다른 문제집 풀 때도 풀었던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억을 나느냐 아니면 풀었냐 안 풀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수 있죠. 1을 넣고 1 넣고 1 그 다음에 얘가 1이 가서
해결했나요? 잠깐 볼까요?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함수는 다 주어졌어요. fx가 로그 2x다. 뭐 여기가 gx가 2x제곱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좌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1이라면서요. 여기가 1이래요. 그럼 여기 yx니까 여기도 1일 거고, 그럼 얘가 2겠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2겠죠. 이렇게. 얘가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4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요. 여기가 4니까. 여기서. 보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좌표 알면 그냥 끝났죠.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4,2고요. 여기가 2,4고, 여기가 1,2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는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딱 나눠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삼각형 넓이를 2개 구하셔도 돼요. 저게 눈에 보이면. 근데 만약에 저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역함수 관계할 때, 특히 기울기가 1인 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의해서 자르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봐봐. 이게 뭐야? 요게 6을 지나니까 요게 x 플러스 y가 3이고 요게 x 플러스 y가 6이에요. 보이세요? 저 직선을 찾으셔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예요. 이렇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2가 여기가 2 루트 2겠죠. 이렇게. 그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두 점 사이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이니까 여기 중점이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여기 중점이 3,3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아니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삼각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직선끼리의 기울기와 거리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쉬워요, 이 정도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그 479번 같은 경우가.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잘 그리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유형 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맞춰서 최대치수 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자 32유형으로 가면 뭐예요? 이번에는 이런 형태예요. y는 로그 a하고 여기 fx 들어가요. 그래서 fx의 최대치수 구한 다음에 뭘 조심하라고?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조사해서 대수 비교하시면 돼요. 최대치수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다음 페이지. 이거요. 33유형. 494번 볼까요? 봅시다. 493. 보자고요. 정의역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y는 하고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로그 2의 x의 여기 제곱 하고 빼기 3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추진수를 구하래요. 지수함수 할 때도 했잖아요. 뭐 해서? 치환해서. 그럼 여기서도 네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요. 지수는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가 있었지만 여기는 없어요. 여긴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항상 진수 조건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얘가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도 항상 로그 문제를 풀 때는 진수 조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부등식을 할 건데 방부등식 할 때도 진수 조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와서 2t 빼기 3.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범위가 중요하죠. 저기다가 하면 한 번에 해도 돼요. 로그 2x 3 이렇게. 괜찮죠? 위에 그려요. 얘가 t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가 1,4래잖아.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가 더 멀어. 얘들아. 여기가 3.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요게 최소겠죠. 최대는요, 마이너스 2는 얼마냐? 마이너스 2는 5인가요? 네, 여기가 5. 그래서 최대. 내가 뭐 물어볼 거 같니? 언제? 자, 이거 언제예요? t가 1일 때야. t가 1일 때야. 그럼 여기 x가 2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야. 마이너스 때 안 나와? 아니잖아? x가 4분의 1일 때. 요거야. 저거 왜 자꾸 내가 구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결국에 활용 문제 가면 이 값이 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가 들었고 최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되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안 해. 뭘 할 것 같아? 언제 최대인지 x를 구하라. 이렇게 구한다고. 최대일 때 값의 최소. 아니 최소일 때 값의 x가 뭐야? 최대일 때 값의 x가 뭐야? 이거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끝까지 구하지 말고 대입만 해서 이것만 찾아. 그 다음에 x를 찾아. 시화하는 데서. 그런 형태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평소 때도 최대 최소는 구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수기하를 사용하는데 산수기하를 사용하는 데가 지수도 사용하고 로그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 산수기하를 사용할 때. 조건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로그보다 거기 500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왜 이렇게 돌아? 어? 봄이 왔어? 눈 좀 춥던데? 500번 보시죠.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4의 x제곱에 4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플러스 6이에요. 얘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잖아.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써있죠. 해보자고요. 설마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이라고 잡으시면 안 되죠. 처음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거 날려야죠. 이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뭉쳐서 가잖아요. 이렇게요. t를 a의 아니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로 하겠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a와 a분의 1을 알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y는 요 앞에 게 t제곱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최소값이 3이구나. t가 1일 때 안 나와요. 최소값이 3이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3이란 말이지. 이거 최소 아니라고요. 뭐였어? 내가 그치 기억이 안 날 거야. 이게 벌써 2달 전 얘기거든. 뭐라고 했어? 여기서 뭘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 타이틀이 뭐예요? 산수기하 아니야? 산수기하가 쓰인 데가 있어요? 없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둘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산수기하를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쓸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미안하지만 4예요. 그럼 언제? 자,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죠? 얘네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를 조심해 주세요. 주의.
이걸 매번 얘기해도 봐봐. 2달 전에, 너무 오래됐나요? 2달 전에 얘기했던 것도 까먹었잖아. 기억이 나야 돼. 이건 키포인트야. 이 문제 키포인트. 차라리 얘처럼 언제? 라고 물어보면 풀다가 안 나오는데? 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최소값만 구하고 이제 다 3으로 쓴다고요. 아주 멋있게 잘 풀었다 생각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겠지. 왜 틀린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이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로그로 이제 대부분 채팅샷을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산술기하는 조건이에요. 항상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무들 주무시는데? 네?